예,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쉬는 것도 투자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인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뭐 한 2주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내일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이제 FOMC 회의를 토대로 네. 저도 조금 이런 정황을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 좀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도 사실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고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뭐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외에 뭐 소비나 생산과 관련된 여타 지표들, 특히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연준의 목표치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성에 차는지가 문제잖아요. 네, 결국에는 방향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건 맞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충족시켜 줄 거냐,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당장 50bp를 내릴 만큼 어떤 강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7월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차례 정도 일단 금리 인하를 그래도 여기에 대한 또 의심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p 인하 정도의 스탠스만 보여줘도 시장은 뭐 큰 충격 없이 이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는 사실 지금 뭐 일본과 둘러싼 어떤 무역 갈등,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도출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특히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고, 이 추세에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유동성이 바로 이제 연준에서 뭐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관련해서는 의장이 입을 떼야 뭔가 우리도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전략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얘기해 주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반도체부터 뭐 탄소섬유, 뭐 전지,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는 우려가 그런 분위기인데 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트라우마죠. 사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더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이게 더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트라우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 급락장에서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들은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봉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뭐 중재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뭐 오늘 나왔었고, 뭐 일본에서도 민간용이 아니라 뭐 군사용에만 제한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최근에 일본 영향으로 빠졌던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이런 기대감들이 다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해도 아베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원 선거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협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낸드 감산설까지 좀 이렇게 박자 맞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짧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좋은 거 찾기보다는 계속 저희들도 안 좋은 거 어떻게 더 안 좋아질까 계속 얘기를 하는 와중이라
글쎄요, 코스피 지지선이 어느 정도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밴드를 물어봐도 뭐 시간이 갈수록 밴드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무역 갈등들이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얼마나 이제 악 영향을 미칠지가 코스피의 바닥을 이제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네. 진짜 막 일본과의 관계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도 장기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다면 2000포인트도 사실은 뭐 그렇게 강한 지지선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익 네.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감익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봤을 때 2000포인트는 굉장히 또 강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저희는 그런 잘 봉합된다는 시나리오 하에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파월 의장과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도 일단 방향성은 완화적으로 기울고 있고 ECB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ECB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유로화가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은 절대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없는 경기 상황이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달러 강세를 불편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연준을 압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준도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ECB와 그다음에 연준에서 동시다발적인 완화 정책이 펼쳐지면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시점과 일치를 한다면 예. 생각보다 뭐 지수는 위쪽으로도 저희는 또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한 당장 이제 뭐 짧게 한 달 정도,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는 지수가 거의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마음고생을 하셨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주식을 내던지기보다는 어차피 안 좋은 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뉴스를 기다리면서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매수를 진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는 뭐 분할 매수로 시작해도 충분히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반도체 가장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 일본과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반도체 예.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좋아지면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부터 가장 빠르게 반등하겠죠. 반도체가 가장 유망한 투자 대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는 신규 매수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들의 악재가 봉합이 된다면 지금이 접점으로 해서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쓰기도 좀 애매한 게 제약바이오주들 투자 심리를 뭘로 봉합시키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최악이고 주가 수준도 상대 주가로 보면 코스닥 대비 바이오 상대 주가로 봐도 거의 지금 바닥 수준까지 네. 왔습니다. 안 좋은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주도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바이오 기업들도 같이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바이오들은 예. 상대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바이오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좀 하우스뷰라고 예. 하죠. 그쪽을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네. 차라리 이제 뭐 이런 기술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시밀러 쪽에서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최근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나오는 쪽, 그러니까 이제는 또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수적이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